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좀 큰 격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 이변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일단 투표함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끝까지 겸손하게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라고 하는 호소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원래대로라면 2년 후에 3월 9일 날 열려야 될 선거가 네. 6월 3일 날 열리게 된 것은 내란에 의한 대통령 파면 사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내란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예. 민생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민생이 어려워진 이유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민생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공직선거에 진입했을 때 여론조사로 수렴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큰 변수가 제가 볼 때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의 바람은 그 정도 상황 자체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뭐 민심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민심의 결정에 겸허하게 네. 따라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많이 투표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최종 득표율은 있으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득표율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뭐 저희는 다른 거 다 뭐 넘어서 과반을 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반을 넘는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의 판단 자체가 정당성을 더 부여줄 수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적어도 내란을 했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근데 그 정당이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네. 고개를 너무 쳐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 듣기 때문에 예.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김정욱 특보님. 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장남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뭐 앞에 부분인데 잘못을 인정하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의 어떤 사과 태도를 보면 예. 반성한다기보다는 반성을 매개로해서 다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들의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명확히 얘기했던 건 자식을 잘못 키운 건 제 잘못이다. 이번 처음 아닙니다. 저번 대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드렸고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예. 잘못한 거죠. 그다음 얘기하는 건 댓글 표현이 과장되고 왜곡됐다. 그리고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어떤 출처인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이 댓글이 명확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범죄 일람표만 말씀하시는 건데 예. 저는 그 댓글 자체의 출처가 그렇지 않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말처럼 과장 왜곡해서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뭐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 대선 TV 토론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최초의 이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예. 이재명 후보에게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권영국 후보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건 권영국 후보에게 물음으로써 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하면 이 사실들을 다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표현도 이미 본인이 인지했던 내용이고 인지한 내용들을 대선 TV에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게 될 여성 혐오 예. 또는 이런 어떤 국민적인 모욕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과 네.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방식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과거부터 해왔던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 발언 이걸 통해서 네. 정치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어떤 서로의 분열의 정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예. 이번에도 그 예외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 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발언들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넘어갑니까? 어느 정당이나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매번 네. 윤리위에 제소해서 따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준석 후보만 예외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안을 제출했더니 갑자기 제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징계 아닙니다. 아, 징계안과 제명은 또 다른 징계에서 얘기인가요? 나온 내용들을 밝혀야죠. 밝혀서 그 내용 자체가 제명에 해당한다면 예. 제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윤리위에서 올리겠죠. 국회에다가. 아. 근데 제명이라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제명안을 올린 것처럼 말씀하신 징계안을 올린 거예요. 징계안을 예. 올리면 윤리위에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네. 법률적 위반 사항 자체가 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만약 징계안에 제명안으로 올라왔으면 표결을 통해서 3분의 2가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제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준석 후보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이걸 당연히 공식 입장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국민에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본인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법률을 저촉할 수 있으니 예. 윤리위에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따지지 말자고 하는 것,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윤리위에서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없겠죠. 왜? 예. 모든 것들은 다 정치보복이니까 판단해 보면 됩니다. 이 예. 부분은. 아까 민주당에서 예. 입장을 뭐 징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명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징계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말장난인 게 지금 일개 어떤 뭐 의원의 개별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명을 말씀하신 분이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예.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캠프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미 제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제명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징계 아니든 제명 아니든 예. 뭐 해보려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세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징계안을 하냐 이런 것보다도 왜 그것을 간을 보다가 결국에는 또 철회하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징계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뭐 다른 당의 의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민주당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또 뭐 대법관 증언하다가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과 같이 예. 이 징계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 수치스러운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하고 왜곡되었다. 계속 표현하고 계신데요. 그 예. 댓글을 뭐 제가 차마 옮길 수는 없지만 발언의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뭐 여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시던데 그럼 남성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동시에 섞여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남성에 대한 단어다라고 예. 확정을 지으셔가지고 그것을 마치 조작 네. 왜곡되었다라고 하면서 형사적인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민주당에서 훌륭한 법조인들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과연 정말로 형사법상 조작이고 왜곡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예. 그 법적 양심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예, 두 공방을 가지 좀 반론을 오가고 드리는 있습니다. 건데 남성 이거 누가 발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계속 이런 식이에요. 누가 발언한 것처럼 명확히 명시를 해요. 근데 누군지 특정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그 댓글 자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성, 여성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번 TV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얘기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댓글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이라고 거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게 특정이 돼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고 예. 증거를 갖다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다른 야사당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죠. 야사당은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징계안을 제출할 때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사당이 다 따라옵니까? 전 그런 식의 발상을 하시는 게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야사당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럼 그렇게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개혁신당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준석 후보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정성 문제와 네. 본인이 그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특정, 그 특정이 돼야 특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이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특정한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예. 아니라. 서로 짧게 이제 좀 워낙-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야사당에 대해서 제가 주체성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사과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지 결국은 이전 대선에도 사과를 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과를 했다. 근데 말씀하신 건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댓글을 쓴 건 확인되지 않는다. 예. 그럼 왜 사과를 했는지 저희는 묻고 있는 겁니다. 구분이 마지막으로 안 돼- 구분이 발언 안 한번 되어 있어요? 듣겠습니다. 댓글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벌금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거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십니까? 그 벌금에 지난번에 나와 있는 됐었고 잠깐 공소장이 제가 결국엔 말씀을 댓글이 드리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사과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 예. 문제 제기를 하시니 사과를 한 거고 네. 그 내용 중에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말씀하신 그 댓글이라는 게 어떤 건지 특정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공방이 이제 계속 범죄를 이어지고 상황이다.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극우 인사인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그것도 대독 형식으로 지지 선언을 했을까? SNS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도 아니고 전광훈 목사의 집회.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의 어떤 지속적인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 나온 패널분들이 매우 화를 내시던데 예. 이번 선거는 대선 같지가 않다.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권 선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각종 경선 패배 후보들의 이후의 행태들을 보거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계속적인 개입들을 봤을 때 이번 선거의 승리보다는 어떤 이 대선 이후에 보수 지형의 재편 과정에서 자기들의 지분이나 합종연합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저런 걸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정확히 국민에게 밝히셔야 되는 겁니다. 명확한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 국민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만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화해서 부각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니 전직 대통령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많은 상황에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예. 곧 김문수 후보는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예. 또 그 입장이 전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계속 내란과 연결이 돼요. 연상이 돼요. 최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세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이후에 내란 문제와 연루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혹들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비합폰 문제가 있었죠. 근데 김건희 씨가 그 비합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데, 근데 고위직과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러니까 국민의힘 과거에 이 12월 3일, 4일 날 비상계엄을 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태, 예를 들어 국회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와라, 예. 아니면 당사로 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저런 발언 하나하나는 다시 내란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은 끊임없이 예. 국민의힘 선거운동의 악재가 될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다가 더욱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다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좀 내놨거든요. 믿지 못하겠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저 대구 시장에 나타났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개 다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시는 건 아무런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저런 행태의 행동 양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거의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탄핵당했고 파면당해서 그것 때문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탄핵당했고 파면되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면복권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서문시장까지 나가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저것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 하나 하고 본인 스스로가 저게 나간다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파면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어찌 보면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면당한,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것 때문에 벌어진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사전 투표에서 TK 대구 같은 경우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 8% 정도가 좀 감소했고, 그다음에 경북 지역이 9%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좀 보수적인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어떤 선거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요청한 것도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일 때 저런 부분들이 국민 통합이나 또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좋은 모습으로 비칠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재명 후보가 그게 사실인가요, 진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행동은 매우 무거워야 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거나 갈라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화들짝 놀란 건 말씀하신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또 단일화할 거다 계속 얘기를 하면 네. 또 이제 국민의힘 패널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들짝 놀라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 단일화를 빨리 결정하지 않게 되면 두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국민들과 선택권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참정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니라 네. 단일화되면 뭐 효과가 커가지고 화들짝 놀란 게 아닙니까? 라거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투표율이 저기 하고 뭉치니까 활짝 놀란 게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민주당